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임기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특구 지정 등으로 글로벌 첨단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신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고 키움, 으뜸, 가족 행복 동시를 표방하고 아이들의 키우기 그리고 인구 감소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으로부터 지난 2년 동안의 시정 평가와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예.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소위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에 좀 시정을 맡은 소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군산시장 강임준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 때 우리 군산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복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군, 경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지난 민선 7기부터 6년입니다. 우리 군산의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군산 통관장 개설, 그다음 고군산 K관광섬 지정 등으로 우리 군산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방 위기,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절벽이라는 전 인류적, 특히 대한민국에서 특히 심한 이런 인구 절벽의 과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군산이 아이 낳고 잘 키우는 도시로 될까 하는 것이 민선 8기의 주요 과제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군산시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이 그런 산업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또 인구 위기도 극복을 해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그리고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우리 군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많은 협력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폭우 때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시내 여러 가지 이제 복구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 이 참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항구적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피해 복구와 함께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군산에 이제 정부 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떤 민간 피해는 들어가지 않고 공공시설이랄지 이런 부분 피해가 있어야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는데 우리 군산은 성산하고 나폰면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고요. 나머지 외 지역은 그래도 약 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특별 재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수도세랄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급한 것이 그래도 우선 복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군산에서도 옥규천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구암지구가 한 500억 원. 그 다음 저 삼북지구도 이렇게 거의 수백억 원.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구도심, 저 신풍문화지구 여기도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끝내게 되면은 지금처럼 어지간한 비에는 우리 군산이 특히 이제 가옥이 침수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지간히 좀 우리가 방지할 것 같아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키움 으뜸 가족 행복 도시 이걸 제1의 어떤 시정 목표로 세웠습니다. 뭐 다른 지역 같으면은 역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두는데 이번 시장님께서는 이 아이 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역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군산시는 이 시점에서 키움 으뜸 행복도시를 시정의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정했는지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그것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네. 인구 절벽 군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가 대부분 그런데 물론 뭐 중앙 정부에서도 뭐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처럼 해서 인구 부총리급으로 그 전담 부서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는 작년에 기구 개편을 해서 네. 인구 대응 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산업 부분은 우리 군산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우리 새만금 산단에는 뭐 부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도 확정이 돼 있고 네.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장항선이 준고속화해서 수도권까지 김포공항까지 1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것이 2026년이나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 시민들이 그동안에 상급병원이 없어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북대학병원도 올 가을에 군산 전북대학병원도 올 가을에 착공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군산의 이런 산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군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데 행복하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군산에 머물면서 또 아이들이 군산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군산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우리 민선 8기의 주요 시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을 뭐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 이제 산업의 어떤 틀은 방향성은 갖췄으니까 이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를 내건 그 배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기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정 발표문을 보게 되면 5대 전략, 17개 과제, 그리고 뭐 92개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펼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중요한 것들만 좀 요약을 해서 뭐 지금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한테 이제 중앙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나 우리 군산시가 함께 공동으로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큰 것은 우리
부모들한테 그 아이들 낳는 네. 부모들한테 수당 주는 거 있고 그다음 뭐 아동 수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같은데 지원을 해서 일과 양육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200억 정도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또 우리 그 전북대병원이랄지 도시숲조성이랄지 뭐 해양 레저 체험이랄지 이런 사회 간접 시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 군산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 특히 요즘에 그 소아 병동이 없어가지고 네. 부모들이 가장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전북대학병원이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또 사실은 야간에 우리 아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 군산에서는 아직도 소아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아과에서 지금 한 밤 그 10시 이렇게까지는 진료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해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직접적인 지원이랄지 또는 간접적인 지원해서 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한 계획된 사업이 한 4,2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정책 발굴을 더해서 특히 이제 중앙부처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사업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들이겠죠. 저희들로서는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 군산이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 지금 아이돌룸 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네. 아이를 돌보는데 이제 일과 아이들 그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산시 자체로만도 소득에 따라서 대부분 60%를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60%요? 예. 네. 예, 본인이 30%만 아니 40%만 부담하면은 아이를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 시내버스 무상교통 시대를 열었고요. 또 온라인 우리 학습 서비스 이 공부의 명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주 많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군산에서 자라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공부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에 우리 군산이 좀 선도적으로 좀 나서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들에 관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나 뭐 중앙정부나 뭐 광역 자치단체 우리 좀 특별자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매칭이 돼서 있고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본인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우리 군산에서만 독특하게 다른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도 창업 희망 키움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는 500만 원을 창업 준비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또 2년간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이게 또 다른 또 기업체들한테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들한테는 회사한테 160만 원씩 그 회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급여에. 이름만요? 예, 그다음 복지수당 본인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네. 지원을 해주고요. 또 3년이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끝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정착수당이라 해서 또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청년들이 군산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창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민선 8기 주요 시책이고요. 또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시가 아이를
나서부터 교육받고 그리고 군산에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산시의 산업도 이제 상당히 어떤 뭐라 할까요 이제 전환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그 자동차 공장들이 폐쇄하고 조선소가 철수하고 이렇게 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어떤 방향을 잡고서 갈 수 있는 어떤 틀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 지역 산업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협약을 맺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 투자 약속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27개사가 투자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네. 벌써 4개사는 다 준공까지 끝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1개사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네. 12개 회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또 중국과의 합작 그 회사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그 미국의 IRA로 인해서 좀 걸림돌은 있는 것 같은데 새만금청이나 전라북도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 벌써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난 이제 겨우 작년인데 벌써 4개사는 준공이 끝났고 지금 11개사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과의 합작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의 합작이 바로 이제 미국의 규제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제 11월달 미국 대선하고 연계가 돼서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서는 중국 측에서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중국 측의 그런 속마음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은 어떻게든지 꼭 우리 새만금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한번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이제 지정이 돼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 기업 투자만 가지고는 이 특화단지로서의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그걸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들어야 되고 지원하는 여러 기구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기업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이제 기업 자체들이 R&D랄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작을 실습을 해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30억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또 2차 전지 시간 고도 분석 센터라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분석을 하고 해야만 이게 제품이 좋은가 나쁜가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을 하는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각 기업들마다 사실은 기업체들이 그걸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특히 이제 가장 또 큰 문제가 인력 양성인데 우리 군산대학교가 2028년까지 85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서 2차 전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취업시키는
취업시키는 이렇게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오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런 연구개발 문제는 물론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부족하겠고 이제 자체 회사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각 기업마다 만들 수 없는 뭐 고도 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군산대학교가 주관 대학교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완비를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도 분석센터 그리고 인력 양성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이렇게 집적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응용한 산업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랄지 최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전북에 와서 한 설명회에서도 뭐 첨단 해양 무인 장비 시설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과연 군산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앞으로 모빌리티의 중점 과제는 자율주행과 무인화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사실 국가에서 만드는 시험장이 우리 군산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그걸 또 우리 군산 새만금 방주대 밑에 도로가 아주 21km나 되는 아주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그다음 가장 말씀하신 선박에 있어서의 문제, 앞으로도 선박에 특히 이제 자동화, 무인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우리 새만금 내측에 네. 이 해양 무인체 말하자면은 잠수정이랄지 그다음 이 잠수정이 아니고 일반 배도 항해를 할 수 있을 때 무인 자율주행으로 무인화된 그런 네.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벌어서 지금 받아서 국가기관이 우리 새만금 내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그게 한 213억 정도. 네. 아마 상당히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양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무인 잠수정이랄지 무인 수상정들이 이 군산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군산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자율주행과 무인화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지금 되고 있다. 이게 2차 전지에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육상이든 해상이든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새만금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군산하고 새만금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지금 뭐 육상 태양광은 상당히 돼 있고 지금 수상 태양광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또 하나의 주류가 바로 알리100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100%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새만금만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이 없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3단이라고 해서 알리100 단지가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알리100 단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은 좀 많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5609 새만금 산업단지 5609가 스마트 그린 3단으로 알리100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부지가 벌써 없습니다. 다 기업들이 네. 지금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여기에 뭐 전력망이랄지 에너지 저장 시설이랄지 그다음 스마트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 통합 관제 센터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통합 관제센터. 예. 구축될 앞으로 이제 예정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될 예정이고 있고요. 뭐 현재 뭐 두산 퓨어셀 등 12개 기업이 오리공고에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게 한 8조 정도 투자 금액이 된다. 이 회사들은 앞으로 특히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경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알리백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군산에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알리백 선도 지역으로서 우리 새만금 산단이 지금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오리공고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 들어오는 2차 전지 업체들도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알리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군산 우리 새만금 산단으로 지금 입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군산의 이제 수상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해상 풍력은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 달리 공공주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그런 알리백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마 좋은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리공구가 알리백 단지인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되는데 다 지금 차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머지 지금 뭐 7공군이 앞으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새만금 산단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전체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0조가 좀 넘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알리백 인증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전부 다 그런 계획 하에 지금 그 기업들이 군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해상풍력이랄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신규 개발도 해야 되겠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육상 태양광은 이제 상당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근데 수상 태양광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업자는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보시기에 수상 태양광 언제나 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육상은 뭐 전기량이 너무나 작고요. 네. 육상은 뭐 3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수상 태양광이 한 1기가 정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한수원에서 사실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해서 지금 뭐 김제나 부안이나 다 우선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상 태양광이 그렇게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응모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개의 기업만 응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본 계약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심사를 해야겠죠. 이제 뭐 한수원이랑 같이 전부 다 해서 이제 그 해당 기관들이 이제 EPC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 바로 새만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 지역에서 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리백으로 하는 그런 생산품들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그린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하자면
송전 탑 건설로 인해서 좀 그 해양 풍력으로 지금 생산되는 풍력 그 전기를 말하자면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말의 우려가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도 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이 재생에너지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지금 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군산에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 전라북도라고 자꾸 말이 나오는 전북 네. 특별자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전라북도의 도를 분산에너지 특화지구로 네.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그 지금처럼 송전선로, 배전선로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특구로 지정을 전라북도에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는 뭐 전라북도나 우리 뭐 정치권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이 이 에너지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네. 풍력을 개발을 하고 또 풍력에 관련 기술들이 좀 더 발달돼야 되겠고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벌써 풍력에 관한 그 연구 기관들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또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법이 발효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새만금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아주 더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 특화 지구 지정, 이것이 선결이 돼야 되겠군요. 네. 군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역시 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먹거리랄지 볼거리 이런 것들이 풍부한 지역인데, 그렇지만 이제 체류용 관광지가 안 돼서 참 그것이 숙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체류용으로 만들 것이냐 숙제였는데, 지금 이 체류용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숙제를 지금 어떻게 현실화하려고 해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군산 군도가 연육되면서 특히 뭐 CNN에서조차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주 명소로서 이렇게 선정을 할 정도로 우리 고군산 군도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섬은 개발할 수 있는 이 부지가 너무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특히 그래서 전라북도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특히 체류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콘도니 호텔이니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져놓는다고 체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알맞는 또 그런 관광 자원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월명산에는 전망대를 만들고 동백대교도 지금 야간 경관 조경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또 월명산을 올라가는 신흥동 말레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달빛마루 또 거기 조명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내 근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 시내 우리 군산의 도심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야간에도 이렇게 경관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섬 지역은 우리 고군상원도 K관광섬이 선정이 돼가지고 말도, 명도, 방축도를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을 하고 지금 거기에 출렁다리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숙박할 수 있고 또 잠깐 쉼터도 할 수 있고 또 식당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또 구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여도에는 해양레저 복합단지도 만들고 있고요. 신시도는 자연휴양림이 국립자연휴양림이 벌써 개장이 돼 있고요. 이렇게 거점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 군산을 체류형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숙제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인체로 말하자면은 동맥은 지금 큰 동맥 줄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실핏줄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 아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계획한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 고군산 군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선유도, 신시도, 장자도 여기에다가 이제 명도, 말도, 방축도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예, 관리도도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 네. 거기는 그 예술의 성으로 특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곧 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예산, 많은 자본이 투입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했고 용역도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공모를 해서 여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군산 시민들에게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이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북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는 저절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히 대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알맞은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우리 군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우리 군산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군산의 민선 8기의 비전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산이 이렇게 살기 좋은,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협력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러한 군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어려운 여건, 우리 경제 위기, 그다음 코로나 위기, 지금 또 인구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시가 글로벌 신산업 단지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을 2차 전지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각종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키움 으뜸 가족 행복 도시를 만들어서 아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아울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